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60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 지금 은퇴 연령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860만 명의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현상을 은퇴 쓰나미라고 표현합니다. 파도가 아니라 한번 몰려오면 모두를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충격이라는 뜻이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남은 인생은 평균 30년입니다. 그 30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후반전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후 피해야 할 현실 5가지,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빈 시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하루 8시간, 길면 10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시간이 모두 비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취미도 즐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나를 부르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일은 끝났지만 삶의 의미도 같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 시간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수많은 은퇴자들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술로 허전함을 달래며 건강도, 관계도, 삶의 의지도 하나씩 잃어갑니다. 두 번째, 은퇴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지출, 가계부채, 그리고 자녀 지원까지. 은퇴 후에는 한 달 수입이 줄어들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기가 더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안에 의료비로만 평균 6천만 원 이상을 씁니다. 게다가 자식은 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식의 결혼, 주택자금, 손주 양육까지 여전히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은 갈수록 빠르게 바닥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퇴 후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일을 그만두면 하루에 말을 섞는 사람 수가 확 줄어듭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전화할 사람,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와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갈등은 늘어갑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관계가 끊긴다는 것은 삶의 연결이 끊긴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은퇴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너무 빠르게 무너집니다. 일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움직이고 외출하고 활동량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몸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은퇴 5년 이내에 건강 악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 심장질환 등 조용히 찾아오는 질병이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모든 걸 망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괜찮아입니다. 나는 친구도 있고 시간도 잘 보내고 있어. 나는 자식들도 괜찮고
연금도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가장한 방심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땐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괜찮을 때 더 철저히 준비해야 진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오전 9시 산책, 오후 2시 독서, 주 3회 봉사활동. 이렇게 하루의 흐름이 정해져 있으면 삶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는 사람은 마음도 안정되고 몸도 활동적이며 삶의 의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돈보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지금 가진 자산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달 소액이라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소형 임대 수익, 온라인 판매, 재능 기반 강의, 유튜브나 블로그 수입.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 방법, 내가 먼저 관계를 움직여라.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식사 약속 잡으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동호회를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자주 섞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혼자가 익숙해졌다면 다시 연결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 건강은 습관으로 관리하라. 매일 일정 시간 걷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물 자주 마시기, 혼자라도 식사는 꼭 챙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을 10년 이상 지켜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세요.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배우는 사람이 되라. 공부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뇌가 젊어지고 생각이 활발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컴퓨터, 그림,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은퇴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은퇴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나미에 휩쓸릴지 아니면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지는 지금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돈이 나가는 걸 바라만 보지 말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붙잡고,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지키고,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표를 만들고, 작은 수입원을 만들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건강을 습관처럼 챙기고,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비참한 노후는 결코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 지금 이 순간부터 멋지게 다시 써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